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의회 폭동 사태 조사와 관련해서 연방 하원 특위로부터 받은 소환에 불응했다가 연방의회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역시 소환을 통보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와 담합 의혹을 조사했던 FBI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 FBI 수사 기원을 파헤치던 존 더럼 특별검사가 FBI에 대한 허위 증언으로 기소했던 러시아의 에이전트 이고 단첸코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려서 법정 다툼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2022 회계년도 기간 동안에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몰래 들어오는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을 연방세관 국경 보호국이 단속한 케이스가 무려 24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2월 21일 금요일에 이 스티브 배넌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하원이 그동안 이제 16 의회 폭동 사태 조사원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지난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 사태를 이제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죠. 이 스티브 배넌을 이제 소환했는데 특위에 나와서 증언해라 이렇게 소환했는데 스티브 배넌이 이 소환 명령에 불응한 겁니다. 그러자 이 불응을 이유로 결국 그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스티브 배넌에게 징역 4개월형과 벌금 6,5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칼 니콜러스 담당 판사는 스티브 배넌에게 의회 모욕죄를 적용해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는데요. 칼 니콜러스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의회 모욕죄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칼 니콜러스 판사 자신이 볼 때는 스티브 배넌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스티브 배넌은 이 징역형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네. 그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그 한마디가 이제 유명한 말이었죠. 바로 저지먼데이입니다. 저지먼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트위터 등 SNS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스티브 배넌은 오늘은,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오늘은 내가 판사로부터 심판받았다. 하지만 기다려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11월 8일 중간선거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연방하원 특위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지먼데이를 얘기했어요. 저지먼데이가 그러니까 11월 8일 중간선거일입니다. 그 저지먼데이 얘기하면서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이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심판했지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고요. 연방하원 특위가 그 지난해 스티브 배넌에게 이 소환장을 특위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제 스티브 배넌이 소환을 거부했는데 그때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행정행위에 대한 특위 활동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이 행정행위에 대한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특위 활동에 동의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통령으로서 특권이 있고 그렇다면 특위를 받을 이유가 없고 자신이 특위에 나가서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연방 검찰은 스티브 배넌이 불응하자 지난해 11월 의회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요. 그래서 결국 재판이 열린 끝에 징역 4개월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구속되진 않았어요.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방침을 밝혔고 어차피 이건 항소까지 가고 뭐 어쩌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시키지는 않아서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항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역형이 선고가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환 대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아주 흥미로워지네요. 예, 그 최근에 연방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결정을 내렸죠. 지난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만장일치로 소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소환 결정이 내려지자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하면서도 소환에 응할지 또는 소환을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스티브 배넌이 이렇게 징역까지 받으니까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환을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지난 7월에 올해 이제 7월이죠. 7월에 증언을 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스티브 배넌이 그 7월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스티브 배넌이 입장을 번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모욕 혐의 관련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작년 11월에 기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들어서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을 바꾼 것과 상관없이 재판이 그냥 진행돼서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티브 배넌이 이렇게 기소까지 된 이유가 의회가 출석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인데 결국 입장을 바꿔서 출석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냥 재판이 진행돼서 모욕죄가 결국 인정이 돼서 징역 4개월형이 선고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SNS 등에서 좀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올라오냐면 연방의회 활동이 존중돼야 하고 관련자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그 16 의회 폭동 사태 조사 하원 특별위원회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지적이죠. 그래서 설사 다수 국민들이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사만큼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출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를 들어서 출석해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것도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위증한 게 아니라 아예 출석을 안 한 건데 출석을 안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의회 모욕죄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연방의회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특위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해서 사람을 결국 그 감방에 가둘 수 있는 이런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건 대단히 권위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뭐 연방의회 이런 기관들은 최고의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권위적으로 나와서 무슨 연방의회가 소집하는 특별 이런 이 특위에 특별위원회에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몇 개월씩 실형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좀 심각한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래도 모욕죄 같은 거 아니래도 대통령이나 연방의회는 충분히 많은 보호를 받고 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나 연방의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안 좋게 발언을 한다거나 안 좋게 행동하면 다 이렇게 잡아가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